자, 청소린이 청소를 말하다라는 주제로 우리 8개 직영 지점에서 재수를 했던 학생들을 좀 모시고요. 오늘 학원 선택과 그다음에 재수 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한번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 시점에서는 2014학년도를 또 준비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또 재수를 할 때 내가 성공을 할까? 뭐 이런 또 고민도 좀 할 거고요. 또 아무래도 학원은 또 어디를 선택하는 게 가장 현명한 선택이었다. 이런 고민들을 당연히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학생들도 전년도에 이런 고민들을 함께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을 조금 좀 가벼우면서도 좀 진솔하게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학생들 먼저 대단히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결과 보니까 수시에서 합격한 학생들이 지금 8명 중에서 6명, 그 다음에 정시에서 합격한 학생이 지금 현재 1명, 아직까지도 합격을 기다리고 있는 학생이 현재 1명이 있습니다. 그래도 되게 지금 합격했던 대학들을 보니까 굉장히 대부분 모두 다 명문대 입학을 지금 한 상태고 또 명문대 또 지원한 상태이기 때문에 한결 또 이 자리를 만든 저조차도 마음이 한결 좀 가벼운 마음입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첫 번째 질문은 1년간 재수를 하면서 아무래도 청소학원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어요. 근데 나름대로 이 청소를 생각할 때 그 이미지와 또 1년간 또 생활을 한 다음에 또 느끼는 또 청소의 이미지는 같을 수도 있겠고 조금 좀 달라졌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청소의 이미지가 좀 어떻게 달라졌는지 우리 강남 청소에서 재수했던 이건우 학생부터 한번 이야기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죠. 예. 저도 인터넷 같은 데 찾아보고 친구들 얘기를 들어봐도 청소라고 하면은 확실히 뭔가 빡센 이미지? 이렇게 관리도 많이 하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재수학원이라고 하면은 좀 인상이 약간 안 좋잖아요. 막 1년 동안 수도승처럼 계속 이렇게 공부만 해야 되고 그런 식으로 좀 되게 칙칙한 그런 기분이 많았었는데 사실 제가 이렇게 재수를 하면서 오랫동안 제가 한 번도 지금까지 어떤 목표를 향해서 달려간다 이런 기분을 느껴본 적이 없는데 이번 청소학원에서 재수를 하면서 그런 목표를 성취하고 식으로 꾸준히 장거리 달리기를 해온 그런 경험은 이번에 청소학원이 저한테 처음으로 준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제가 청소학원에게 되게 감사하고 그리고 이렇게 이미지도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다른 지점의 학생들도 좀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 하는데요. 이번에는 기숙학원에서 재수를 한 학생에 한번 대답을 해보죠. 아무래도 이제 기숙학원 그러면 또 우리 시내에 있는 학원들하고는 좀 다른 이미지로 또 청소학원을 좀 바라봤을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양평청소에서 재수했던 우리 정지영 학생? 네. 저도 처음에 딱 시작할 때 청소는 진짜 엄청 빡세다, 딱 잡아준다 이런 이미지였어요. 근데 1년 생활하고 보니까 인간미 넘치는 학원이다라는 이미지가 생겼는데 이제 기숙학원이다 보니까 하루 종일 선생님하고 같이 살잖아요. 선생님이 이제 밤새면서까지 애들 상담해주고 애들 관리해주고 하는 모습에 애들이 막 감동 먹어서 공부 더 열심히 하고 그만큼 애들도 잘 따르고 그래서 결과도 더 다른 학원보다 좋았던 것 같아요. 뭐 대체로 이제 청소학원의 이렇게 처음 이미지는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빡센 이미지. 그러나 생활을 해봤더니 대단히 좀 진정성이 있고 좀 인간적인 모습의 이미지로 좀 많이 변했다. 뭐 이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뭐 좋은 얘기인 것 같긴 한데. 자, 그럼 다음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보죠. 우선 재수를 하려고 할 때 아무래도 제일 고민이 많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일단 제가 판단하기에는 진짜 재수를 하면 성적이 오를까? 이런 고민을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진짜 재수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인데, 물론 이제 뭐 부모님에게 이제 경제적인 부담감에 대한 고민도 좀 당연히 할 것 같고, 우리 학생들 중에서 재수 여부를 고민할 때 가장 고민스러웠던 점들이 무엇이었는지 좀 한번, 지금 좀 재수를 고민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함께 좀 고민을 함께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번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분당청소에서 재수했던 박영기 학생? 이제 재수를 하는데 제가 이제 가장 걱정됐던 거는 성적이 향상이 될까였어요. 왜냐면은 제가 고등학교 3년 동안 공부를 한 번도 제대로 해본 적도 없고 그리고 공부뿐만 아니라 어떤 다른 일에 매진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분당 청소를 하면은 관리를 잘해준다고는 하는데 과연 내가 그 관리 속에서 정말 제대로 해낼 수 있을지가 의문이어서 제가 정말 재수를 하는 게 맞나
그리고 재수를 한다고 무조건 오른다는 것도 아닌데 정말 내가 해도 되나 이런 의문이 네, 제일 컸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의문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확신을 갖고 재수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뭐예요? 일단 제가 재수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던 거는 일단 정시에 지원했던 대학을 다 떨어져서 재수를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이제 전 뭔가 한 가지 일에 매진하면서 정말 좀 자신에게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어떤 일에 최선을 다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재수에 정말 모든 것을 걸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다른 학생도 한번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강북청솔에서 재수했던 김재현 학생. 네. 사실 아까 수정님이 말씀하신 대로 경제적 부담 이게 좀 생각이 있어서 사실 어렸을 때부터 들어보면은 재수하면 돈이 많이 깨진다 이런 소리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재수는 없다는 식으로 중학교 때부터 공부를 했는데 하다 보니까 뭐 사실 결과가 마음대로 나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좀 안 나온 게 너무 심해서 좀 운명에 맡긴다 식으로 상향 3개를 지원했어요. 가군, 나군, 다군. 저도 이 친구처럼 결국 떨어지고 다 반 강제적으로 들어오게 됐는데요. 예, 그보다 근데 제가 그래도 망치긴 망쳤어도 한두 과목은 잘 쳤는데 그 1등급이 나온 과목들이 다음 수능에 과연 1등급이 나올 수 있을까? 뭐 영어 같은 거는 어려웠다가 쉬워져가지고 제가 운이 좋았던 것 같은데 다음에도 운이 따를 수 있을까? 이게 좀 고민이 많이 되는데요. 그래도 워낙 다른 과목이 못 쳐서 그걸 원래 실력보다 더 끌어올릴 수 있다면 재수는 무조건 성공하지 않을까 싶어서 확신을 갖고 들어오겠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재수를 한다고 했을 때 대부분의 학생들이 성적이 오르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성적은 오른다고 해서 다 재수에 성공하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재수에 진짜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 확신을 언제쯤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그 고민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저랑 되게 성격도 비슷하고 이런 선배가 하나 있는데 그 선배가 마찬가지로 강북청술에서 공부를 하고 나름대로 성공한 걸 보니까 저도 갑자기 막 자신이 생기더라고요. 그 형 그쪽 얘기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성공해가지고 입학했다 소리 들으니까 그 순간 그냥 확신이 들어가지고 들어오게 했어요. 아무래도 이제 재수를 결심하게 되면 당장 아무래도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학원 선택이 고민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뭐 이런 고민을 대부분의 이제 재수를 고민하는 학생들이 고민을 할 것 같은데 학생마다 학원 선택의 방법이나 고민의 지점이 저는 분명히 있었을 것 같은데 학생들이 학원 선택의 기준은 좀 무엇이었는지 우리 부천청솔에서 재수했던 김택현 학생. 네, 저는 일단 모든 재수생의 고민이 성적 향상이잖아요. 그 성적 향상을 이루기 위해서 선생님의 질이 좋아했고요. 저는 그리고 제가 재수라는 기간 중에 나태해질 수 있으니까 그 나태함을 잡아줄 수 있는 빡센 관리가 필요했던 거. 그게 기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 이 선생님이 질이 좋은지 저 선생님이 질이 좋은지 강의를 잘하는지 판단하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스스로 어떤 판단 기준을 가졌어요? 일단 제가 잘 받아들일 수 있는지 그게 가장 판단 기준이 된 것 같아요. 근데 부천청솔의 선생님들이 강사진이 좋다. 어떻게 확신할 수 있었어요? 일단 청솔학원이 모든 그 지점마다 이렇게 순환하는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뭐 강남에서 올 수도 있고 뭐 분당에서 올 수도 있고 그래서 어차피 다 비슷할 거라고 생각해서 다른 학원만 확신을 가질 수 있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일산청소를 재수했던 최하성 학생도 아무래도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좀 했을 것 같은데. 저희 일산 지역은 뭐 일산 대성이나 일산 종로가 없잖아요. 제가 일단 먼저 생각했던 건 저를 이제 잘 관리하고 저의 성적 향상에 최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제 좀 이름난 학원이 좀 필요했고요. 그리고 이제 일산 청솔에서 재수를 해서 실제로 성공한 선배님들 얘기를 들어보고 이 학원이면 나를 정말 관리를 잘해주겠다 싶어서 저는 그 측면이 제 기준이었던 것 같고요. 그 기준에 따라서 잘 선택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아무래도 이제 이런 신의 학원에서 이제 재수 학원을 선택할 때 또 기준하고 기숙 학원을 선택할 때 기준은 조금 좀 또 다를 것 같아요. 시설도 봐야 되고 아무래도 이제 또 수강료가 좀 다른 데보다는 더 비싸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수강료도 어떤지 뭐 그다음에 또 뭐
어쨌든 또 부모님들이 걱정하는 게 있잖아요. 24시간, 그 다음에 거의 집에도 이제 못 오고 하니까 또 전문성과 관련된 부분도 고민이 많았을 것 같고, 우리 비봉청솔에서 재수한 박민성 학생은 좀 어땠어요? 기숙학원 선택할 때. 저는 기숙학원을 선택하게 된 게요. 3학년 때 공부를 좀 많이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일단 저를 잡아줘야 된다는 거, 그런 걸 생각해서요. 그러니까 관리 같은 것도 받고요. 그리고 일단 청소리란 게 그 네임밸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보고요. 그리고 일단 세 번째로 이과 전문 학원이란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뭐 수학도 뭐 문과랑 이과 합친 거보다는 더 잘해줄 거라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과학 탐구 경우에도 뭐 다른 데보다 잘해줄 거라 생각했고, 그다음에 이제 논술이 있잖아요. 수리 논술이랑 과학 논술도 다른 학원보다 전문이 있으니까, 이과 전문이란 게 있으니까 더 우리 그 정지영 학생은 지금 양평 기숙학원에서 재수를 했는데, 또 여학생 입장에서는 또 부모님들이 특히 이제 시설에 대해서도 되게 민감하잖아요, 아무래도.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생활 관리를 또 어떻게 해주는지. 정지영 학생이 학원 선택할 때 또 기준은 또 어땠어요? 저는 학원 선택할 때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이제 제대로 된 시간에 자고 이런 게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생활 패턴을 딱딱 맞춰줄 수 있는 데가 기숙학원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소위 말하는 메이저급 기숙학원을 다 상담받았거든요. 근데 시설이 진짜 양평이 제일 좋더라고요. 진짜 호텔 같고 만든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근데 진짜 좋아요. 그래서 처음에 또 부모님들은 얘가 잘 적응할까 걱정 많이 하시잖아요. 여학생이다 보니까. 근데 생활담임 선생님이 따로 계셔서 상담도 자주 하고 애가 어떻게 지내는지 어머님이랑도 연락을 자주 하니까 잘 적응하고 아주 집같이 편하게 지냈어요.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좀 진행해보죠. 우리가 학원을 선택을 할 때 뭐 숨긴다고 숨겨지는 건 또 아닌 것 같아요. 뭐 특히 이제 강남 청솔에서 재수했던 학생이라면 당연히도 강남대성 갈까? 이게 뭐 그런 거잖아요. 뭐 우리 어설픈 대학 갈 바야 강남대성 간다. 이게 나의 자존감을 살려주는 거다. 뭐 우리 뭐 숨긴다고 해서 숨겨지는 그런 이야기 아니니까. 당연히 이제 강남 청소를 고민할 땐 강남대성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뭐 특히 내 자존심도 있고 뭐 이런 생각 전 당연히 할 것 같아요. 웬만한 학생이라면. 왜 강남 청소를 선택했어요? 우리 강남 청소에서 재수했던 우리 저기죠. 강남 청소에서 재수한 이건우 학생. 예, 저도 강남 청솔하고 강남대성을 사실 비교를 좀 많이 하긴 했어요. 이렇게 또 강남 메가도 있고 또 여러 개 학원이 있잖아요. 인터넷도 찾아보고 친구들 말도 들어보긴 했는데, 사실 강남대성 같은 경우는 막 연세대를 붙었는데 서울대를 가려고 재수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저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아이들이 이렇게 좀 있다고 많이 말을 해요. 그리고 또 거기는 되게 선생님들이 청솔만큼 이렇게 관리도 해주지 않고 학생들에게 그냥 자율적으로 맡기는 분위기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 사이에 이렇게 좀 알력과 경쟁과 이런 분위기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팍팍한 스트레스 받는 그런 분위기에서 저는 공부를 하기가 되게 싫었어요. 그래서 청솔이 또 관리도 잘해주고, 그리고 제가 혼자서 공부를 이렇게 잘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그런 환경 속에서 또 제가 열심히 공부를 해야지 재수를 성공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점에서 청솔 학원을 선택을 하게 됐어요. 뭐 물론 성적이 안 되는 부분도 약간 있고요. 진짜 성적이 안 돼서 못 들어간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건 대답해드리죠. 지금 뭐 이건우 학생 연대 경제학과를 입학했는데 설마 강남대성을 못 들어갈 정도면 그 성적이 진짜 많이 올라서 이번에 합격을 했나 봐요? 사실 언어 영역이 많이 안 좋았어요. 예. 한쪽 과목이 완전히 다 무너져. 예. 그리고 수리하고 외국어도 제가 그때는 좀 잘 보긴 했는데 또 약간 운인 것 같다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그래서 다음번에 또 맞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기도 했는데, 그래도 그런 걸 다 떠나서 제가 열심히 하고 제가 제 의지가 있고 하면은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청솔이 그런 점에서 관리가 이렇게 되게 잘해주니까 제가 다른 것에서 어떤 것도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고 오로지 공부만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니까 그래서 결국 청소를 선택하게 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강남 청소에서 고민했던 학생은 이런 고민을 하는데 이제 우리 지역에서 고민하는 학생도 좀 다른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분당이나 평촌이나 일산이나 또 이런 신도시 같은 경우는 당연히도 그냥 강남으로 갈까? 아니면 뭐 지역 학원에 남을까? 아무래도 이런 고민을 대부분 다 하는 것 같아요. 특히 이게 굉장히 심한 지역이 분당 지역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뭐 신분당선 생기고 강남으로 진입이 또 워낙 수월하기도 한 지역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분당에 있는 학부모님들 만나면 많은 질문이 뭐 강남 가야 돼요? 뭐 이런 특히 이제 왜 강남 가시려고 해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래도 뭐 강사진이 좀 다르지 않나요?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참 많이 하시는데 우리 분당 청소에서 재수한 박영기 학생도 당연히 그런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때요? 저도 물론 이제 저뿐만 아니고 분당에 있는 많은 학생들이 비슷한 고민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강남은 뭔가 좋아 보이는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정보 때문이 아니고 강남으로 가야 재수를 성공한다. 재수를 제대로 하려면 강남으로 가야 한다. 이런 분위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정말 맞나가 의심스러워서 일단 강남에서 재수한 학교 선배도 있고 혹은 이제 분당이나 다른 지역에서 재수한 선배들에게 여쭤봤어요. 도대체 강남이랑 다른 지역이랑 뭐가 그렇게 다르냐. 근데 선배들 말씀을 듣고 종합해 보면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단지 이제 그 실적 부분은 워낙에 이제 들어가는 학생들이 좋고 하니까 뭐 아까 뭐 강남 대성은 연대 간다고 대학 서울대 간다고 그런 학생들조차 있고 하니까 실적에서 차이가 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저는 일단 관리를 해주면 되고 또 청소 같은 경우는 이투스랑도 연계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대입 정보 면에서도 그렇게 뒤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가깝고 또 재수가 장기전인데 후반부 가면 체력 문제도 있을 텐데 굳이 강남까지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분당 청소를 선택했습니다. 우리 일산에서 재수한 우리 최하성 학생, 일산은 또 아무래도 그 뭐 강남으로 가려고 하는 학생도 일부 있지만 심지어는 뭐 목동 아니면 뭐 심지어 신촌 뭐 이렇게 또 가려고 하는 학생도 의외로 많은 것 같아요. 일산 청솔에서 재수학원을 선택할 때는 좀 어때요, 분위기가? 저는 이제 공부는 이제 절대 공부 시간하고 성적하고 약간 비례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 고등학교 3학년 때도 이제 공부에 다른 뭐 노는 곳에 시간을 많이 빼앗겼고 그렇기 때문에 또 성적이 안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후회하고 이제 재수를 했어요. 때문에 이제 재수를 할 때 정말 내 시간만큼은 확실히 챙겨야겠다라는 이제 결심을 가지고 재수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저희 일산 지역에서 이제 친구들도 이제 강남이나 뭐 이제 뭐 강북도 가고 뭐 종로학원 이런 데 많이 갔는데 사실 이제 저희 학원은 이제 아침에 먼저 1시간을 더 공부하고 또 뒤로도 1시간 더 늦게 오는 이제 그런 시스템을 운영을 했었어요. 이제 그런 때 저는 이제 1시간 먼저 이제 학원에 가기 위해서 뭐 버스 정류장에 기다리는데 똑같은 친구는 이제 8시에 학원 맞춰서 이제 강남에 가려는 학생 보면 사실 저는 속으로 웃었죠. 이제 제가 그런 데서 이제 확실히 선택을 잘하고 가까운 지역, 가까운 학원이라도 강남이 아니더라도 이제 뭐 순회 강사라던가 다른 시스템으로 이제 메꿈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일산 청솔 선택한 걸 정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천에서 재수한 김택현 학생도 부천의 또 분위기는 되게 보면 또 노량진으로 갈까? 네. 뭐 아니면 요즘 또 이제 7호선도 뚫려갖고 또 서울로 진입도 되게 빠르잖아요. 또 강남으로 갈까? 또 이런 고민도 당연히 했을 것 같은데 어땠어요? 저는 일단 재수를 좀 늦게 시작해가지고요. 주변에 친구들이 먼저 서울로 학원을 다니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친구들한테 서울로 가면은 통학하기 어떻냐 또 물어봤는데 뭐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지하철을 타고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엄청 힘들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역시 재수하는 데는 가까운 게 최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또한 이 친구가 말했듯이 또 남아서도 공부하면은 그 서울에 있는 친구들이 집에 오는데 그 집에 오는데 통학하는 시간에 저는 공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득이 된 것 같아요. 저는. 우리 그 평촌 청소에서 재수한 우리 하홍석 학생도 당연히 뭐 이런 부분 요즘 보니까 평촌도 또 강남으로 또 많이 오려고 하는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많이들 가죠. 저도 고민했으니까. 네. 어땠어요?
그러니까 저는 학원생활 2년 했는데요. 아, 2년? 네. 평소에서만? 네, 2년, 평소에서만 2년 했는데요. 재수했을 때나 아니면 이제 반수했는데, 이제 3반수 했을 때나 둘 다 생각한 게, 강남대는 언제나 생각했죠. 솔직히 재수 때는 성적도 됐거든요. 그냥 무시험으로도. 그런데, 이제 아까 이 친구 얘기한 것처럼, 저도 이제 집에서 강남까지 가려면 아침 5시 40분에 일어나서, 이제 5시 40분에 버스를 타야 돼요, 이제.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시간 세이브하는 면에서도 확실히 이득이라 느꼈고, 그 다음에 저는 좀 이런 생각이 컸어요. 그러니까, 공부는 어차피 자기가 하는 거니까, 그리고 또 청솔은 직영 운행이잖아요. 그러니까 강사진이 차이가 난다고 해도 얼마나 나겠느냐. 어차피 공부는 내가 하는 건데 그 생각을 하고 그래서 재수나 삼수나 다 이렇게 청춘에서 했던 것 같아요. 결과는 고대에 합격한 거 보니까 결과는 좋게 나왔네. 삼수한 보람이 있네. 자, 이 학원 생활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마 다른 학원에서 재수를 했던 친구들과 아무래도 재수를 했던 학생들끼리 보면 또 그렇잖아요. 너 학원 생활 어때? 우리 학원 이런데 너희 학원 어때? 이런 걸 이게 서로 이제 전화 통화를 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좀 나누기도 하는 것 같은데, 다른 학원에 비해서 청술학원만이 가진 장점은 진짜 이것이었다. 우리 하홍수 학생. 평촌을 벌써 2년 동안 다녔으니까 아무래도 이 장단점을 확실하게 할 것 같은데. 자, 청솔만이 갖고 있는 장점은 진짜 이건 것 같다. 제 생각에 청솔이 진짜 가진 장점은요. 담임 선생님이 이렇게 되게 정성 있게 관리해주는 거, 그건 것 같아요. 다른 학원 얘기 들어보면, 이렇게 담임 선생님들이라도 자기가 진행하고 있는 특강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다들 이렇게 자기가 담임하고 있는 반보다는 특강하는 반 아이들에게 이제 더 많이 신경 써주고, 이제 종례 끝나면 바로 퇴근하시니까 상담받고 울고 싶은데 이렇게 상담받을 수도 없고, 그런 거 보면 확실히 청솔은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청솔은 이제 그러니까 물론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데 저희 담임 선생님은 거의 대부분 저희가 10시 10분에 끝나거든요, 야자가. 근데 그때까지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께 맨날 인사를 하고 집에 갔는데 저희보다 담임 선생님이 더 피곤해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되게 찡하더라고요. 감사하고 진짜. 예. 근데 그리고 또 상담 받는 것도 이제 자기가 받고 싶을 때 항상 받을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하다 생각해요. 이제 왜냐면 재수라는 건 결국 이렇게 멘탈 싸움이니까. 예, 그래서 그런 점이 진짜 청솔의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청술학원을 흔히들 이 담임 선생님의 무덤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거 동영상 보면 우리 담임 선생님들 굉장히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아무튼 분당 청술에서 재수한 우리 박영기 학생은 어때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담임 선생님의 역할이 컸는데, 저는 그것도 있지만 이제 분당 청솔 하면은 질문 시스템이 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수업을 듣다 보면은 모두가 모르는 게 있을 수도 있지만 또 저 혼자만 모르는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계속 메꿔가야 하는데 그게 질문이 잘 되어 있어야 되고 이제 그런 받는 시간이 따로 있으면 좋은데, 분당 청솔 같은 경우는 이제 질문 당직이라 그래서 담임 선생님들께서 아니면 다른 과목 선생님들께서 밤 9시까지 이렇게 남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자습하고 있다가 자습실에 또 상담실이 따로 있어요, 끝에. 그러면은 거기로 들어가서 언수회 선생님들이 다 계시고, 그러면은 이제 명당 한 7분, 10분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질문을 하거든요. 그게 되게 작아 보여도 정말 모르는 거를 그때그때 해결할 수도 있고, 또 그때 질문을 하지 않고 짧은 상담을 해도 되거든요. 그게 되게 성적 향상 면에서도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마음을 가다듬는 데도 되게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우리 그 양평청솔에서 재수한 정지영 학생, 아무래도 양평이 어떤 면에서 작년 한 해 저희 청솔학원 8개 직영점 중에서는 가장 청솔다운 모범적 시스템을 이렇게 구축했다라고 자체적으로 평가를 해요. 저희 자체적으로는. 그래서 아무래도 양평청솔에서 재수했던 학생들의 성적 지금 향상도도 제일 높아요, 실제로. 그리고 이제 그룹 단임제라고 하는 형태들도 처음으로 도입을 해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또 얻어내기도 했고, 양평 청솔에서 이렇게 재수했던 이렇게 느낌상으로 청솔이 갖고 있는 장점은 어땠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생활면에서 장점은 일단 이성교제 철저한 관리? 이게 진짜 철저하잖아요, 청솔이.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걱정을 많이 하실 거예요. 이제 기숙학원에 1년 들어가 있으면 맨날 보는데 보다 보면 좋아하고 이런 마음이 생기면, 이성교제가 이제 재수는 독약이잖아요, 재수에서는. 근데 진짜 처음 딱 갔을 때는 인사도 못하게 하고 반길인데도 모르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좀 너무하지 않나 싶었는데 그 결과로는 진짜 굉장히 좋았던 것 같고 이제 수능 끝나고 친해지면 되니까요. 진짜 철저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걸리고 이렇게 연애하는 애들은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는 애들이네. 아, 우리 부천 청소를 재수한 김택현 학생은 어때요? 청소리 갖고 있는 장점. 청소리 갖고 있는 장점 아무래도 일단 담임 선생님이 항상 남으셔서 애들 상담해 주는 게 그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책임져 주시고 뭐 어떤 식으로 공부해라 이렇게 과목별 밸런스를 맞춰 주시고 하니까 어떤 한 과목에 성적 하락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과목이 성적이 향상되니까 더 뿌듯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이게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소라고는 역시 관리, 그 관리의 중심엔 담임. 딱 이렇게 요약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그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얘기가 어떤 때는 뭐 우리가 한 번쯤 돌아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도 있긴 있는데 청소라고는 너무 강압적이지 않냐.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가 무슨 뭐 폭군도 아니고 그렇게 강압적인가? 어떤 면에서 또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가 또 요즘의 세대의 아이들을 정서를 잘 못 따라가는 건가?를 고민할 때도 있어요, 사실은. 어떤 운영자의 입장에서. 진짜 그렇게 강압적이에요? 우리 평촌 청소년에서 했었던, 우리 2년간 생활했으니까 더 잘 알잖아. 이거 평촌 청소는 또 이렇게 청소를 중에서도 또 더 강압적이다. 막 그런 말이 있거든요. 예, 다들 얘기하는데 제 생각에 좀 강압적이라는 표현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관리해주는 게 딱 이제 재수 생활에 필요한 이렇게 생활 안정화 있잖아요. 그런 거에 필요한 정도만 딱 하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물론 이게 되게 좀 힘들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저도 이제 자습 시간에 자고 싶을 때 마음대로 자지도 못하고, 예, 이제 외출이나 조퇴하려고 해도 절차를 이렇게 되게 밟아야 되니까 이게 처음에는 되게 이게 힘들다 이렇게 그리고 매우 답답하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는데요. 이게 수험생이랑 누가 공감할 테지만 근데 누구나 이렇게 공부하고 싶을 때 갑자기 놀고 싶어지는 날 있잖아요. 근데 그런 날 꼭 놀고 나면 후회하게 되거든요. 그날 저녁에 후회하든지 아니면 다음날 후회하든지 아니면 성적표 받고 후회하든지 이렇게 후회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공하기 위해서는 생활을 안정화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거기에 딱 적합한 수준이고요. 거기다가 오히려 계속 학원에 붙어 있으니까 학원에 정이 가요. 그리고 막 학원 선생님들 이런 것도 정이 가고 학원이 공부하기 제일 편한 장소가 되는 거죠, 오히려. 또 우리 또 관리하면 또 그 평촌 또 다음으로 빼놓을 수 없는 곳이 강북인 것 같은데, 자, 강북에서는 또 어땠어요? 뭐 강압적이다는 말을 또 쓰긴 좀 그런 것 같은 게 제가 생각하기에 좀 그래요. 그걸 생각해 보면은 밖으로 돌려고 생각하면 강압적인 게 맞아요. 근데 재수하겠다 하면 밖으로 도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안으로 보고 생각해 보면 사실 선생님들도 항상 같이 있잖아요. 거의 부모님보다 많이 본다고 해도 상관없을 만큼 그만큼 선생님들도 정이 많고 누구가나 지나가다가 상담해주세요 하면 항상 해주고 사감 선생님 있다고 해도 사감 선생님도 그렇게 막 비인간적으로 기계적으로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인간적으로 뭐 사실 사감 선생님들도 상담도 해주시고 이러니까 뭐 안쪽으로 보면 가족 같아요. 좀 분위기가 좀 안 좋은 게 아니라 좀 자기가 안정될 수 있도록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고 이런 식이어서 밖을 생각하지 않고 안을 생각한다면 강압적이란 말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강남 청솔은 다른 지점에 비해서는 그래도 조금 더 자율성이 좀 더 강한 지점 중에 하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남 청솔도 너무 빡세요, 너무 강압적이에요, 막 이런 말들이 나오던데 강남 청솔의 분위기는 어땠어요? 제가 다른 청소학원들 비교해 보니까 저는 함부로 말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저희는 사실 선생님들하고 좀 이렇게 친해지고 그러면은 이렇게 절차도 좀 쉬워지고 살짝 매출이나 조퇴도 그냥 써주세요 하면 이렇게 나갈 수도 있게 되고 그렇게 완전히 빡세다 이런 느낌까지는 못 받았거든요, 사실. 뭐 그런 것도 있고 지금까지 다들 강조한 게 선생님들과 인간적인 관계하고 또 이렇게 되게 정서적인 측면에서 안정을 얻었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되게 무조건 강압적으로 이렇게 관리만 한다 그런 게 아니라 그거는 관심 어린 관리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되게 정서적인 부분에서 안정을 많이 시켜주고 상담을 해도 무조건 공부 측면에 관련된 그런 학습 지도 이런 식이 아니라 고민 상담이나 이렇게 제가 이 부분이 안 되는데
뭐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끔씩 학생들이 되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말만 막 이렇게 쏟아내고 싶어 할 때 그런 것도 되게 많잖아요. 딱히 무슨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럴 때도 선생님들이 되게 인내심 있게 그러니까 귀찮아한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정말 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준다 이런 느낌을 받는 게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되게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학원을 무조건 이런 표현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월급만 받으러 다닌다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자기 집처럼 생각하고 선생님들끼리도 되게 친하고 학생들도 되게 자기 자식처럼 여겨주는 식으로 아까 가족적인 말이다 이런 게 나왔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제가 가끔 이제 우리 그 학생들도 이제 저랑 1년에 이제 몇 번씩 간담회 같은 거를 통해서 저를 만났을 것 같은데 제가 그때 간담회 할 때 제일 많이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재수 생활에선 반드시 3번의 위기가 온다. 그 3번의 위기를 정말 잘 극복하면 재수 성공할 수 있다. 아마 이 방송을 보는 이제 학생들도 아마 향후에 재수 생활을 하다 보면 그 위기들을 다 닥칠 것 같은데 분명히 여기에 있는 학생들도 그 위기들을 한 번쯤은 겪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 위기를 좀 언제 느꼈고 어떻게 극복을 했는지를 통해서 나름대로의 어떤 재수의 노하우들을 한번 한번 좀 얘기해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부천 청소를 재수했던 김택현 학생. 저는 일단 9월 물평 때 좀 시험을 평소보다 좀 못 봤어요. 애들도 다 못 봤고 그래서 막 애들이 다 멘붕 상태여서 막 난리치고 있고 막 재수 왜 했나 막 그러고 근데 저는 우리 학원에서는 시험 날에 자기 성적을 내서 담임 선생님과 상담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때 담임 선생님이 너는 수리 성적이 내려왔으니까 뭐 특강을 들어보는 게 어떻겠냐 그렇게 저한테 조언을 해주셨고 저는 그래서 그에 따른 뭐 특강을 듣고 막 해서 그 과목을 더 보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양평청소에서 재수했던 우리 정지영 학생도 마찬가지로 몇 번 위기가 올 것 같은데 어땠어요? 저는 위기가 2번 왔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처음에 학원 적응할 때 이제 그때 진짜 막 그냥 나가고 싶었거든요. 막 그냥 대학 갈 걸 그랬다 낮춰서 막 이런 생각도 많이 했는데 그때마다 이제 생활담임 선생님이 뭐 위로해주고 격려해주셔서 진짜 잘 적응할 수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 위기는 이제 디데이 100일부터 이제 날짜를 세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마다 이제 어떤 반은 칠판에 이제 디데이 몇 막 이렇게 써놓는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이제 긴장되고 이제 불안하고 공부 집중도 안 되는 것 같고 근데 생각해보면 100일이 짧지 않은 시간인데 내가 100일 동안 뭘 하지? 막 어떻게 올리지?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마다 이제 양평은 그룹 담임제니까 이제 학과 담임 선생님을 이제 찾아가서 언어도 상담받고 이제 언수에 다 상담받으면서 이 과목은 어떻게 100일 동안 공부해라 이런 게 딱딱 있어서 그 말씀 들으면서 공부해서 이제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었어요. 그 재수생들이 위기를 느낄 때가 또 되게 수시기간에 이거는 재학생들도 뭐 재학생 때 기억을 더듬어 보면 진짜 완전히 내 모든 것이 해체되어 있는 시점이 이제 수시기간이잖아요. 다들 기억해보면. 이제 수시기간이 또 하나의 위기이기도 했는데, 그리고 또 실제로 재수를 또 고민하는 학생들이, 뭐 재수생이 수시야. 뭐 재수생은 정시로 가는 거지. 라고도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에 비해서 제가 초반에 이제 학생들하고 간담회 하면서도 재수생이 갖고 있는 어떤 수시의 전략적 측면들이 어떤 의미인지를 참 많이 강조했던 것 같아요. 뭐 그래서 우리 오늘 참여했던 학생들의 절반 이상이 지금 수시에 좋은 결과가 나와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또 수시를 준비하면서 느낀 점이 있다면 좀 어떤 것들을 좀 느꼈는지 우리 수시 합격생 중에서 뭐 자유롭게 뭐 누가 한번 얘기해볼까? 강북의 김지현 학생? 우리 연대 건축공학과 지금 수시로 합격을 한 것 같은데. 네. 근데 사실 저는 내신이 좋지 않아서 수시는 재학생 때는 거의 신경 쓰지 않았어요. 저는 무조건 정시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막상 학원에 들어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접해보니까 사실 논술로도 대학을 갈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뭐 내신이 안 좋아도 우선 선발도 있고 이런 정보를 많이 접하다 보니까 수시로도 생각이 조금 쏠리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라도 정시를 못 봤을 경우에 수시를 어떻게 잘 모면해서 수시로 대학을 갈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선생님한테 사실 상담을 많이 했어요. 저 정시만 바라봤는데 올해는 수시를 바라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선생님도 긍정적으로 너가 열심히 하고 생각이 있다면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격려도 많이 해주시고 한번 해봐라 이런 식으로 해주셔서 사실 결정도 잘한 것 같고 결론적으로는 다 잘 돼서 좋은 것 같아요. 제가 가끔가다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입시를 3년을 치르면 거의 입시 전문가가 된다는 얘기를 해요. 우리 평촌초등설에 우리 하홍석 학생 거의 3년의 입시를 치렀으면 거의 제가 판단하기엔 수시에서도 거의 전문가 수준이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보니까 우리 하홍석 학생도 결국에는 삼수를 해서 결국에는 또 수시로 합격을 했어요. 예. 우리 수시를 준비하면서 좀 어땠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게 이제 3년 하면 전문가가 된다. 근데 저는 사실 수시를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전혀. 예, 그러니까 그냥 재수 할 때나 삼수 할 때나 둘 다 이제 전 정시만 봤어요. 그러니까 그냥 나는 정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사람들이 얘기해도 수시 기간에도 오히려 전혀 떨리지 않았던 게 저는 뭐 수시를 생각이 없었으니까. 근데 이제 담임 선생님하고 상담을 하게 됐죠, 당연히. 근데 이제 담임 선생님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수시가 오히려 보험뿐만 아니라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이 그 상담을 하면서 이제 약간 관심이 가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그리고 솔직히 제가 이제 붙은 게 학원 덕이 큰 게 논술도 만약에 학원에서 이제 논술을 하는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일정 시간. 근데 그게 없었으면 저는 이제 논술을 전혀 준비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제가 붙을 수 있었을지 그것도 이제 잘 모르겠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과 하나 그런 걸 정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학원에 이제 멘토라고 형이 있어요. 작년에 다녔던 형인데 이제 학원 멘토로 오는 형이 있는데 그 형하고도 상담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다른 선생님들하고 상담 많이 해보고 그래서 수시를 되게 진지하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렇게 되게 실효성 있게 결과가 나온 게 학원 덕이 큰 것 같아요, 솔직히.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앞으로 또 이 방송을 보면서 야, 내가 이제 그러면 청솔에서 재수를 해야 되겠다. 생각 드는 학생들에게 조금 이렇게 하면 청소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다? 이게 청소라고는 제대로 아주 제대로 빼먹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것만은 꼭 챙겨라, 청솔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번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분당 청솔에서 재수했던 박영기 학생. 제가 아까 청솔이 뭐가 좋냐고 말씀하셨을 때 질문이 잘 돼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막상 이렇게 재수를 하고 주변 친구들을 보면 그걸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을 1대1로 대면하기도 좀 껄끄럽고 수업 시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런 질문을 하면 주변 친구들이 보고 비웃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질문을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재수는 한 번만에 끝내야 되거든요. 그런 거 신경 쓰면 안 되고 정말 질문을 적극적으로 하고 또 굳이 질문 시간일 필요가 없어요. 선생님들께서는 항상 이렇게 받아주시니까 궁금한 게 있으면은 뭐 쉬는 시간에라도 교무실로 달려가서 물어보고 이런 좀 적극적인 자세가 재수를 성공으로 이끄는 그런 길인 것 같습니다. 우리 비봉청솔에서 지금 재수한 박민성 학생. 네, 저는 그 선생님을 잘 그러니까 활용은 좀 아닌데 그러니까 선생님과의 그 관계 같은 거가 중요하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 모의고사 끝날 때마다 항상 상담도 해주시고 그러니까 고등학교 있을 때 담임 선생님과의 그 관계보다 훨씬 더 그러니까 친밀한 그런 관계였어요.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과 상담 그러니까 질문도 마찬가지고 상담 그리고 뭐 그러니까 성적 상담만이 아니고 고민 상담 이런 것도 그런 것도 잘 하는 게 그러니까 청솔에 다니면은 그런 게 좋죠. 네. 우리 강북청솔에서 재수한 김재현 학생. 청솔의 뭐 대표적 마크이자 이런 강압적인 빡센 분위기 이런 걸 잘 이용할 수 있으면 재수는 성공할 것 같아요. 뭐 빡세다고 해도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안쪽으로 보면은 빡세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사실 그 빠져나가려고 노력하는지 말고 그 노력하는 그 에너지를 공부하는 데 쓸 수 있으면 재수는 무조건 성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요즘 우리 TV에서 많이 하는 라디오 스타의 분위기로, 라스의 분위기로 마무리를 한번 해볼 것 같은데, 아까 우리, 정지영 학생 굉장히 오글거린다고, 했는데, 뭐, 라스 스타일이 별거 아닙니다. 나에게 청솔이란? 이거예요.
자, 우리 강남 청소에서 제수한 우리 이건호 학생. 자, 나에게 청소리란? 손동작도 해야 되나요? 예. 저에게 청소리란, 나태하고 태만하고 할 일 없고 잉여 노동력이 됐었을 것 같은 제게 정말 목표를 가지게 해주고 끊임없이 장거리 달리기를 해줄 수 있게 해주던 대학을 향해서 끊임없이 달릴 수 있게 해줬던 저를 위한 각성제인 것 같습니다. 멋있다. 자, 우리 양평 청소레스에서 정지영 아까 오글거린다 그랬는데 제 답변 되게 오글거릴 것 같은데 저에게 청소리란 나침판 같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1년간 재수를 하다 보면 진짜 길을 잃을 때가 많거든요. 내가 공부를 잘하고 있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내가 뭐 한 몇 개월 했는데 왜 점수가 이거밖에 안 나오지? 이럴 때마다 공부 방법을 바꿔야 되나 이런 고민도 많잖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이제 주위에 학과 선생님들이나 생활담임 선생님이나 진짜 많이 도와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이제 올바른 길로 잘 찾은 것 같아요. 자, 우리 하홍석 학생. 저에게 청솔이라고 하면 투자인 것 같아요. 투자. 그러니까 저는 이제 2년을 투자했지만 다른 분들 1년이겠지만 재수학원에서 얻어가는 게 성적뿐만이 아니거든요. 제가 이제 더 나이 많은 어르신들 얘기 들어보면 이제 결국 학원에서 얻어가는 능력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 이익을 미래 행복 있잖아요. 미래 행복을 위해서 현재의 고통을 좀 참을 수 있는 능력을 이제 얻어가는 것 같아요. 네, 다들 마시멜로 이야기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거기 나오는 게 그런 얘기잖아요. 근데 만약에 1년 투자해서 그런 능력 얻어갈 수 있으면 그거는 정말 얻어가는 투자라고 생각해요. 자, 우리 강북청소에서 김재현 학생. 네, 저에게 청소리란 인생의 하나의 큰 고비이자 기회고 얻어갈 게 많은 참 하나의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면 재수를 한다고 마찬가지로 성적뿐만 아니라 인간관계도 얻을 수 있고 뭐 위기를 헤쳐나가는 능력 뭐 이런 가지가지 다 느낄 수 있고 뭐 같은 반 친구든 다른 반 친구든 인연도 만들 수 있는 거고 선생님과의 인연도 어떻게 이어질지 모르는 거고 참 얻어갈 게 많은 것 같은 그런 재수인 것 같습니다. 자, 좋습니다. 뭐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대부분 다 뭐 이 자리에 와 계시는 분들이 나름대로 1년간 혹은 뭐 2년간 청소에서 재수를 하면서 입시에서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을 얻은 것 같아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또 다른 성공의 가능성들을 저는 어떤 하나의 모멘트들을 더 얻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이런 경험들이 입시 성공만이 아니라 어떤 인생에서 혹은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는 하나의 첫 스타트가 되는 시점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8명 참여 학생들 중에서 유일하게 아직 대학을 못 가는 학생이 있어요. 우리 비범청소에서 재수한 박민선 학생 지금 연대 지금 지원을 해놓고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데 우리 나도 이제 당당하게 우리 특히 연대 지금 그 합격생들이 많아요. 한마디 하고 우리 박민성 학생을 위해서 박수 쳐주면서 응원의 박수 쳐주면서 오늘 자리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자, 한마디 하고. 갑자기 하니까 당황스러운데요. 꼭 붙어야죠. 자, 우리 꼭 붙기를 기원하면서 박수 쳐주면서 오늘 자리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자, 박민성 학생 합격을 기원하면서 박수. 자, 오늘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뭐 이후에 뭐 또 좋은 인연이 될 수 있으니까 또 각 캠퍼스에서 만나거나 뭐 그러면 같이 점심도 먹고 좋은 인연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